이번에는 포인트를 이용한 간단한 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사용해서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해 보고 조금 더 응용해서 두 변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간단한 정리 해볼게요. 자, 포인터란 메모리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했고, 포인트를 선언할 때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에 어떤 자료가 있게 할 건지에 따라서 앞에 자료형을 정한다 했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곳에 ptr1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정수형 자료가 있게 하려면 int, 그리고 문자가 있게 하려면 character, 실수형 자료가 있게 하려면 double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되겠습니다. ptr1이 포인터이다, ptr2가 포인터다. 따로따로 별표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터란 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니까 누구를 가리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리키고 싶은 주소를 대입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 ptr1이 있는데 이렇게 A를 가리키게 하고 싶다면 A의 주소 1310588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주소 앰플샌드 붙여서 ptr1에 집어넣으면 되겠고, 이런 것도 된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이고, ptr1에 들어있는 값을 ptr2에 넣으시오. 지금 ptr1에 얼마 들어있어요? 사실은 몰라도 되죠. 왜냐하면 ptr1에 들어있는 주소를 ptr2에 넣어버리면 얘도 A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ptr1에 실제적으로는 메모리 주소 588이 들어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ptr2에도 1310588이 들어가네.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된다. 이거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간접 참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했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그렇다면 내가 A라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A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용해서 ptr1 포인터를 통해서 가고 싶다면 ptr1이 가리키는 곳. 자, 요거는 폰트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원래 우리가 적을 때 보통 에스테리스크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죠? ptr1이 가리키는 곳에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포인터 다루다가 헷갈릴 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이 간접 참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어디를 쫓아간다? ptr1을 먼저 참조합니다. ptr1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1310588이 있죠. 이거 가져오는 거는 지금까지의 참조. 그런데 앞에 별표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갑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를 가지고서 1310588번지를 한 번 더 참조한다. 두 가지 과정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갔더니 25가 있죠. 25를 읽어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간접 참조란 일단 가고 한 번 더 가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죠. ptr1에 저장된 주소에 해당하는 기억 장소를 간접적으로 참조하세요. 25. 이것을 더 줄이면 가장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ptr1이 가리키는 곳. ptr 말고 ptr1 말고 ptr1이 가리키는 곳. 가리키는 곳 여기.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포인터 개념을 이용해서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해 보도록 하죠. A에 20, B에 10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변수 5개 다 그려 놨습니다. 하고 싶은 게
A와 B의 값을 교환하고 싶대요. 그렇다면 우리 기억나죠? 자, 곧바로 얘를 10으로 바꿔버리면 얘를 20으로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A와 B 값을 바꿀 때 임시기억장소를 활용한다더라. 여기다가 A 값 대피하고 나서 마음 놓고 A를 10으로 바꾸고 B 값은 템프 값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값을 바꾸고 싶은 곳이 이곳인데 변수명 A, B를 몰라요. 몰라서 못 쓰게 했다면 어떻게 할래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변수의 이름을 알아야 A, A, B, B 써먹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하죠? 못해요. 참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P1이라는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P1이 가리키는 곳 가보면 A겠죠. 이런 포인트가 있기만 하다면 가능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P1이 A를 가리키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했더라? P1이 누구를 가리키게요? A를 가리키게 하면 A의 주소 A 앞에 앰퍼센트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자, 일단 우리가 요까지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포인터를 이용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만드는 것까지는 A를 쓰는 겁니다. P2는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써야 되나? P1과 P2가 A, B를 가리키게 한 후입니다. 한 후에는 A와 B를 사용하지 않고 A와 B 값을 교환하시오 입니다. 다음 P2는 B를 가리키게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A, B 이름을 쓰지 말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 A 이름을 쓰지 말래요. 그러나 무엇을 이용하면 P1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죠. 무엇이라고 쓰면 됩니까? P1이 가리키는 곳. 그죠? 다음, 자, 역시 A란 이름을 쓰지 말랬잖아요. A란 이름은 못 쓰는데 P1이 가리키는 곳이 A네. P1이 가리키는 곳. 자, B란 이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B란 이름, B는 여기죠. 이름은 못 쓰지만 P2를 따라가면 B잖아요. B 이름 대신에 P2가 가리키는 곳. 자, 그러면 옆에다 한번 적어 볼까요? 오, 여기까지 없었다. P1, A, P2, B. 자, 이 문장 대신에 P1이 가리키는 곳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변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템프는 20이란 값을 대피하면 되니까 포인트일 필요가 없습니다. 템프는 그냥 인트형 변수면 되죠. 굳이 또 포인트를 배우면 자꾸 포인트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자,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뭘 해야 되느냐? 자, 지금은 무조건 바꾸는 거였어요. 무조건이야.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정렬을 시켜 보시오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20, 10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 2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A에 5 들어있고 B에 10이 들어있었다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건데 이거를 왜 하느냐면 다음 시간 내용 때문입니다. 함수 간에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 call by value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call by address가 있어요. 이 call by address가 바로 주소를 전달하는 것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F 함수 안에 P1, P2가 있고요.
메인 함수 안에 a, b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만의 변수, 지역 변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서 친구 집에서 무슨 TV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다른 함수의 변수를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터가 있어 준다면 이 P1은 누구 거예요? F1 거죠. 이거 내 거잖아요. 내 거인 포인터를 이용해서 담 넘어서 메인 함수의 A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쭉 가서 값을 쓰기도 하고 읽어오기도 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포인트를 쓰는 이유이네요. 그리고 call by address가 꼭 필요한 이유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함수 메인 함수 안에서만 지금 코딩하고 있죠. 다음 시간이 되면 다른 함수 간의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에 문제에서 A와 B 변수명을 사용하지 않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면 A는 얼마예요? 20. B는 얼마예요? 10. 정렬하면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는 A에 3, B에 7을 넣었으니까 안 바뀌고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 결과 나오는 코드를 완성해서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얘기를 한다면 여기 5줄 필요하겠습니다. 왜요? 무조건 A, B를 바꾸나요? 아니죠. 여기 뭔가 없는 게 있다.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A, B 이름을 안 쓰더라도 A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P1은 누구를 가리키게? A를 가리키게. 그리고 P2는 B를 가리키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고치고 올게요. 자, 일단 P1이 여기, P2는 여기 가리키게 하고 난 뒤라야만 그 다음부터는 AB 변수명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만 과정만 소개해 본다면 A의 자, 첫 번째 경우 실행 경우 따라가 볼게요. A는 20, B는 10.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죠. P1이 가리키는 곳의 값이 P2가 가리키는 곳의 값보다 커? if문이겠다. 그죠? 자, P1이 가리키는 곳이 A잖아요. 이 값이 P2가 가리키는 곳의 값보다 커? 그럼 바꿔. 중괄로. 바꾸는데 세 문장 필요하죠. 어디를 바꿔야 돼요? 이거 10, 이거 20으로 바꾸기 위해서 템프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완성해서 제출하도록 할게요.